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관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5일 조상진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김태효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인권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30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 모두 4분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며 질문 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 시정질문 5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하며 보충 질문은 위원님들의 1차 질문이 끝난 후에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질문한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보충 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 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 신청서를 제시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최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구 출신 최도석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주제는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필요한 기본 전략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립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우리 박근록 해양농수산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업무에다 또 오늘 또 질문은 직전 해양수산국장님과 사전 협의했던 주제라서 좀 우리 갑자기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다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우리 국장님은 아주 적극 행정의 달인으로서 또 2030 엑스포 또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해서 일복인지 몰라도 하여튼 굵직굵직한 메가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시는데 충분히 잘 답변하시리라 봅니다. 국장님, 우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산업 수요가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부산시민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시 실무국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의원님 아시겠지만 지난주 10일 날 우리 해수부에서 부산 청사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청사 선정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이전 지원 대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해수부에서는 차관님을 단장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미래혁신 부시장님을 단장을 해서 정책 협의회를 빨리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직원 정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연내에 부산 해수부 이전에 만전을 차질 없도록 하고 우리 또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우리 또 지원을 이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해양 강국을 위한 현지성 높은 한국 대표 해양 도시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해수부 내부적으로 가장 소요가 많은 그런 주거 교육과 같은 정주 환경 여건 조성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내년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 국제 영화제 또 불꽃 축제 이런 데에 우리 해수부 임직은 특별 관람석 같은 이런 배려도 해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해수부 이전에 관련되는 지원 정주 여건 지원 대책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을 해서 폭넓게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또 연간 또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런 이전을 독촉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배려도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래 봅니다. 좀 그런 배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 특히 제대로 된 이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봅니다. 또 특히 또 상위법 없는 조례로도 한계가 보이고 특별법이라든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세종에서 정부 부처가 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처음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마 해수부에서도 그런 법적 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저희 시 차원에서도 지원에 필요한 조례가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 없이 그 부처 이동에 따른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과 다르게 부처 이동에 한 부분은 특별법이 또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뒷받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해수부에서는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부산 이전에 대응한 이전 지원팀이라고 별도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 해수부 이전에 대응한 부산시도 이전 지원 준비단 정도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조직 신설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인적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 준비 지원 관련해서 좀 폭넓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건 TF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연내까지 빠른 시간 내에 임팩트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혁신 부시장님을 단장하는 또 정책협의회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 이전에 관련되는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지원 모든 어떤 행정 추진은 크게 차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능동적인 대응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빠른 시간에 이전은 또 조기 이전은 또 그에 따른 시행착오
또 어떤 면에서는 졸속 이전, 또 부산에 실리 없는 무늬만 이전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한 또 세심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흔히 우리가 왜 부산항이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국회나 일부 언론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왜 부산항에만 컨테이너 항만을 육성하느냐, 또 왜 해수부냐, 왜 부산이냐 이런 질문이 그동안 많았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럴 때 대응해야 할 가장 핵심 반박 논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산항이 가지는 이런 뭐 장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역시 부산항은 우리 서해 등 다른 항만에 비해서 이 조석 감만차가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 9m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2m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잘 발달하고 그다음에 해양 관광하기 좋은 아주 좋은 그런 입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24시간 선박 입출항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력을 아주 가지는 그런 항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세계 7위의 그 물동량, 그다음에 세계 2위 한적항, 그다음에 해운 항만 산업의 한 전국의 61%가 또 부산항에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린 이는 부산항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 왜 부산항이냐 이렇게 어떤 지역 균형 발전 논리로 접근했을 때 어떤 우리 150년 이상 된 해운 항만, 항만 연간 산업이 집적된 오랜 해양 산업의 어떤 입문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박 논리는 자연이 만든 자연 조석 간만의 차, 방금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언제든지 해양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서해안은 8, 9, 7, 6, 4, 3, 2, 1 부산은 조석 간만의 차가 약 1m 67, 67에서 1m 내외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조건이 그렇다. 그래도 반박하면 그런 조석간만을 만든 달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자연 조건이 가장 핵심 반박 요건이 안 되겠나, 논리가 안 되겠나 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는 그동안 동북아 해양 수도를 끝없이 외쳐왔고 또 민선 8기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히 또 글로벌 해양 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고 전략 과제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진정 구호관이 진정한 맹실공히 동북아 해양 수도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핵심적인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진 해양 인프라와 제도적이 좀 구비가 돼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최첨단 해양 산업들이 이렇게 집저가 돼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어떤 해양 관광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글로벌 해양 도시다, 이렇게 저희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맥곡지는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해양 수도가 되고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가 되는 핵심 요건이라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은 제도적 정책 기능, 해운 항만 기업과 관련 경제적 중추 관리 기능, 세계적인 미항이라든지 해양과학기술의 가장 기본 토대인 해양과학기술 도시, 마린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에코포트라든지 이런 우리 해양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인 해양 안전 도시, 이런 거를 갖춰야 된다. 이런 전략적인 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우리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요건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에코포트 미항이다, 그다음 해양과학 기술 도시다, 중추 기능이 확보돼야 된다,
뭐 선전 해양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항 주인, 부산의 해양의 주인인 부산 시민, 정치인, 공무원들이 우리가 팔아야 될 상품 이름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양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해양에 대한 애정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국장께서는 해양 관련 부서의 그 사무를 담당하신 적이 없죠, 업무를.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거는 제가 맥곡지 해양 기본 용어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또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용어 이런 게 좀 제대로 어떤 정립이 되고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 잘못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도록 짚어보자. 각성을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이 용어 어디 특강 수업이 아니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석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선석. 예. 그리고 발라서트 그죠?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잘 우리 국장님 또 우리 부산시 공무원 또 정치인 기본적인 용어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초 9개 바다를 끼고 있는 9개 자치구군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설본부 이런 데서는 자치구군에서는 어항개발이라든지 인환정비사업 또 자연재해 방사업 또 건설본부에서도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해양 연안 지역의 각종 방제 구조물 또 어항 개발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항 개발 연안 정비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공 토대는 해양 수리약 또 그리고 해양 토목을 사실은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토목직에서 한다 하지만 인사 사이클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또 해양 부분의 해양 토목이 해양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전문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압지시부터 기본 계획 용역부터 그다음에 공사 감리까지 전부 외부 업체에 다 맡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원하는 글로벌 해양도시가 원하는 부산 시민이 원하는 해양 어메니티라든지 미항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어떤 한마디가 포함될 수 없어요. 모두 서울업체의 바다를 모르는 부산의 그 도시 특성을 모르는 서울업체에 부산의 연안적 개발을 다 맡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시정 질의에 한정된 20분 시간은 용어 특강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인재개발원의 어떤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서 시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서 소통과 협력의 전략적인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연안적인 우리 해양공간이 부산의 가장 큰 경쟁력의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 개발에 무대 연출에 바다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자문회의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해양 레저 시설물 관련 각종 회의라든지 또 이런 현장의 요트 경기장이라든지 각종 이런 연안 지역에 가면은 예를 듭니다. 보통 이게 발음 그대로 PON 이리 돼 있죠, 그죠? 폰톤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폰톤 이래요. 그냥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들어가지고. 제발 이제는 해수부 이전에 따라서 좀 우리가 해양도시 주인이 해양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좀 알아야 돼. 제품 이름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요. 그래 하여튼 예를 듭니다. 대부분 폰톤을 푼톤이라고 불러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또 실제로 오타인지는 몰라도 푼톤 이렇게 적습니다. 이 부분은 부채 구조물 이런 거는 요트 경기장 부채 함채 이런 거는 좀 폰톤으로 정확하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연안 지역의 대표적인 방제 구조물이 호안 있죠, 그죠? 바닷가의 호안 그리고 외곽 시설의 하나의 방파제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호안하고 방파제의 구조가 크게 보면 호안은 갱사제가 돼 있어요, 그죠?
경사, 그리고 직립대, 직립제, 직립, 그죠? 이런 구조인데, 그게 보면은 대부분 80년대, 90년대 설계 가장 고전적인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그 엔지니어링 업체가 가장 손쉬운 연안 방제 시설물을 던지면 부산시 공무원은 그냥 끄떡끄떡 기본 설계 가져오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직립이라든지 반파공이라든지 이항자라든지 좀 더 좀 친환경적이고 또 다기능 다목적의 그 방제 구조물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 업체가 맡기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자문위원 교수들 앉아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고 또 새로운 신공법이라든지 창조 행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파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해하시죠? 예, 직립식, 경사식, 혼성식 이렇게 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예. 뭐 시민들한테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직립 방파제, 경사제 방파제, 아까 호환 방제 이거를 뭐 자연시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파제 저렇게 직립하고 그다음에 경사제 이렇게 바다 수역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도 도심 가까운데 경사 방파제하고 수역 다 차지하고 외국에는 직립제를 해가지고 선박을 접안시키가 돈벌이 무대로 만드는데 우리는 경사제를 해가지고 배 한척 못 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 그리고 그 혼성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친환경 특수 방파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미래 가치가 더 높아도 조그만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어요. 부산만 이렇게 좀. 자, 방파제 놓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뭐 일반 시민이나 대부분 부산 시민들이 그 방파제 위쪽에 또 방파제 근처에 가서 또 방파제 계획 과정에 공사 과정에 방파제 제일 위쪽에 메뉴에 그거 한번 올라가 보자 우리 이런 것보다는 방파제 첨단 방파제 높이를 그 마루 제일 기초 부분에서 제일 상부층까지를 첨단고라죠. 그냥 어차피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정도 되면은 해수부와 뭐 이야기 대화 중에 우리 첨단부를 좀 뭐 진수공간 관광상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첨단부, 첨단이란 말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이라기보다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또 남항 연안관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바닷가에 우리가 암백, 물양장 이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암백은 수심 4.5m 이상의 어떤 선박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미를 보시면 되고 물량장은 항만 같은 경우에는 4.5m 미만, 어항 같은 경우에는 2.5m 미만의 어떤 그런 부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래 하여튼 우리가 대부분 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접안 시설은 대부분 물양장입니다. 물양장. 수심 3m, 4.5m 이하는 다 물양장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또 물양장 근처에 가면은 선박들이 어선들이 많아요. 무역항 아니 연안항에서는. 그래 우리 부산시나 자치구 공무원들이 가면 폐타이어 붙여놨죠. 그런 것도 좀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해양 수도 좀 되면은 폐타이어 이건 아프리카에도 잘 안 붙여요. 이거를 좀 말이야 그 어떤 선박 어떤 해난 사고 됐을 때 갑자기 그 어떤 그 구조 순환 구조 구명정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 배 옆구리는 hen 알죠? 자연 우현. 그걸 방현제라고 합니다. 방현제. 배 옆구리 폐타이어 이러지 말고 방현제라고 붙이는 폐타이어 저런 걸 좀 새로운 어떤 좀 다양한 어떤 제품을 좀 이렇게 좀 보기 좀 미간이 해안도시 어메니티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바꿀 수 없나 이런 말을 해수부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물양장 근처에 한결까지 붙은 게 방충제, 팬더 저런 것도 저게 저거 이래 손가락 이래 하지 말고 저거 이래 하지 말고 그죠? 방충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기본적인 용어는 놓치지 말자. 방현제, 방충제. 또 그리고 우리 바닷가 물양저에 필수적으로 있는 게 그 선박을 묶는 이탈되지 않고 또 암백을 백면을 보호하는 하기 위해서 방충제도 있습니다. 묶고 낳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 기둥을 개순조라 불러주면 좋아요. 공무원이 자치구 공무원이 그거 찍어서 그 기둥 옆에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말보다는 개순주 그 옆에 가지 마라 또 연안 도시의 어메니티를 위해서 개순주 색깔도 좀 미간을 고려해서 도색을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미없죠? 이 모두가 관심이 없어. 유익한 공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용어가 아니고 어차피 해양수도 그 해양 예. 글로벌 허브 도시 또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왔을 때는 소통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용어 한 개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예, 예,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파제, 피복제 이것도 보면은 뭐 익숙한 게 미원, 미풍처럼 프랑스 제품 TTP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해수부와의 소통할 때 콘크리트 이행블록 아니면 소파블록, 세파블록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TTP 이름 거를 피복제 아니면은 그 해안방제 피복제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 무조건 TTP 그 피복을 해야 되고 뭐 PPT 그를 거치해야 되고 이런 거는 미원 미풍입니다. 이게 보면은 다양한 방제 구조물 TTP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파란 감시 효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수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산시는 그냥 그 기존에 확습된 오랜 TTP 간행에 미온 사온나 미풍 사온나 할 정도로 그냥 TTP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산이 해양도시 리아스식 해안을 자랑 많이 하는데 리아스식 해안이 뭡니까? 들쑥날쑥 해안이죠. 예, 뭐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해안선 형태가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된 해안이라고 하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하천에 의해서 침식된 뭐 육지가 침강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형성된 해안 뭐 결론적으로 뭐 해안선의 형태가 아주 좀 복잡한 그러한 해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우리 연안 공간의 바닷가 그다음에 연안지대, 해안지대 막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법상 연안관리법상 정확한 용어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해수부와의 소통에 연안 유격, 연안 해역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바닷가, 연안 지역, 연안지대, 해안지대 막 생각나는 대로 불러요. 연안 유격 수제선을 중심으로. 자, 수제선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해수부 관련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각종 해안 관련 용역 보고에서 보면은 또 우리 연안관리법상 부산시에서 연안 관련 용역을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은 수제선, 정선 이게 나옵니다. 그 수제선, 정선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육지면과 해수면이 만나는 맞습니다. 그 그래서 경계선이라고 정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정선,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 같은 정선에 말이죠.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페이지 던구고 그냥 기 막고 핸드폰 만지지 말고 아 정선 가면은 용역 보고서에 수제선, 물가선, 해안선이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 모박지 선박 주차장 알죠? 예, 예. 예, 노지, 박지, 정박지 다 같은 말이죠, 그죠? 예, 예. 우리 연안역의 부산의 해안도시의 가장 얼굴이 부산의 가장 핵심 무대인 연안공간에 낙동강 하구역도 있었잖아요, 그죠? 낙동강 하구의 모든 규제 지역만 걸치고 있는데 낙동강 하구역에 짠물, 바닷물, 담수, 강물, 바닷물, 담수, 해수 만나는 곳을 뭐랍니까? 기수 알고 계시죠? 예. 또 기수역 이런 데도 관심이 없어 넘어갑니다, 길을 막고. 그런데 또 우리가 낙동강 하구역에 온갖 자문회의가 열리는데 짠물이 저 낙동강 유역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유역을 뭐라 합니까? 기수역 이야기 하시는 짠물이 올라가는 하천 유역을 감조 하천이랍니다. 예, 예.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방파제가 부산에 많죠. 그 방파제 그죠? 연안지 방파제 안에 작은 방파제를 뭐라 합니까? 뭐 파제제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예, 파제제라고 항내에 설치하는 거. 예, 예. 방파제 겠다가 다양한데 파제제라고 불러주면은 해수부의 소통에 아주 원활합니다. 또 우리가 남한 내항이나 북한 내항에서 조석 간만에 파랑의 고유 흐름에 의해서 생기는 1차 진동이 파도가 있습니다.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백면 인공 구정물에 부딪히가 어떤 항내 교란, 어떤 항내 여러 가지 그 파동 이걸 뭐라 합니까? 예, 뭐 자료에 나와서 부진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항내의 부진동. 예, 예. 맞습니다. 예. 부진도. 예, 그리고 우리가 워터프론트 개념도 잘 아실 거고 해수욕장, 부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예, 7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해수욕장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잘 알 겁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인공양빙 공법이 뭡니까?
네? 인공양빈 공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인공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그 침식된 만큼을 보충해주는 그런 그 해수욕장 모래 보강 공사를 인공양빈 예. 공법이라죠. 예. 그러면 이제 해수욕장의 수리학적 특성을 다 알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해수욕장 바닥을 왔다 갔다 끌고 다니는 모래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소류사도 있을 거고 예, 청소할 때 소자, 그게 소류사 있을 바닥을 거고, 끌고 다니는 뭐 모래, 떠다니는 부유사도 물에 떠가 있을 있는 거고 예예 우유사. 예. 다대표 해수욕장의 모래를 그냥 이렇게 다대표 해수욕장 모래 뭐 옷에 묻었다 이런 거 말고 표현할 때 그냥 다대표 해수욕장 그 비사는 뭡니까? 예? 비사 뭐 비사. 공기 중에 바람에 이동하는 뭐 모래 바람에 날리는 모래 입경이 작은. 예. 자 그런 정도는 다대표 해수욕장은 모래가 그 바람에 날리는 입경이 작은 비사 그죠? 그 예. 비사에 대응하는 거는 주로 그 나무 심어놓은 거를 뭡니까? 비사 날리는 걸 아파트 배우지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나무 심어놓은. 뭐 그거는 사진 주고받은 용어는 아닙니다. 방사림이라 불러져 있어. 다대포 해수욕장에 나무 심어놓은 거는 방사림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또 해운대 해수욕장에 LCD 앞에 도료제, 돌줄제 그 제방 있죠. 그런 거는 물기를 제어하는 도료제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파제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도료제. 예. 간절꽃, 호미꽃, 땅꽃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로? 얘는 바다나 호수에 뾰족 튀어나온 육지 이런 걸 꽃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교가 뭡니까? 장교는 뭐 어떤 육지에서 해역으로 돌출 행태로 만들어서 어떤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여튼 말뚝을 박아서 수상 용역에 말뚝을 박아 상판을 콘크리트 철제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물향장이라든지 다양한 양육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장교도 아시죠? 예, 뭐 조석간만이 좀 심한 데서는 그 안정적인 접안을 위해서 폰툰을 한 개 또는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장교 이렇게 용어를 덜미는 거는 이제 부장교의 용도가 해상 호텔, 해상 레저 터미널, 해상 택시 터미널, 그다음에 뭐 해상 레스토랑, 뭐 해상 공연장 용도가 참 많은데 부장교 이름이 모르는지 뭐 어쨌든 부장교 활용이 좀 약해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파공 이 부분은 외국에는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에 지금 도입 단계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안적 개발에 반파공 이거는 높이도 낮출 수 있고 자 화면에 보이시죠? 예. 반파공의 작은 애입니다. 실제 부산 기장 영역에 지금 설치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제가 준비한 거는 약 앞으로 한 30분 돼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도 하지 않고 이런 취지는 다음에 부산항의 주인인 부산시공동시민 모두가 부산항에 대한 애정 그리고 부산항에 대한 관심, 부산항 기본 요구를 알아야 부산항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에 나머지 한 70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양 관련 해양 통모, 해양 수리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롯데 홍구장 평균 관중수 2만 명을 넘었으며 부산 시민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최고조입니다. 사직 야구장은 4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직 야구장이 낡은 시설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일 부산시는 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사직 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알렸습니다. 먼저 최 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질의에 앞서 사직 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장 형태 선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동구장이 아닌 개방형으로 가닥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방형으로 그 구장 형태를 선정한 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당시에 경기 운영이라든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경제성, 운영 관리 등의 종합적 검토로 개방형 형태로 정했습니다. 우리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가압지시스에 추정 공사비로 설거비 공사비를 포함한 2천억을 기재한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구장 형태를 개방형으로 정해두고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처럼 파업지시서는 2천억이라는 사업비를 기재해두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은 3천억이 넘는 동구장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용역은 행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한 것밖에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업지시서 사항에는 2천억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수 중간 자문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변경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방행을 결정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요. 구장 건립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 그리고 또 일방 통행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 시민의 의견 수렴은 행식에 맞춘 구색 맞추기식으로 해왔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산시 입맛에 맞게 결과를 정해놓은 용역은 개방형으로 이 결론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그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돔구장과 개방형 구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부산 시민이 어떤 야구장을 원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그 기본계획 수립 당시 돔에 대해서 52% 그리고 개방형에 대해서 48% 정도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가 이번에 결정한 개방형 신구장이 우리 그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구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시와 같은 야구의 상징성 그리고 그 역동적인 응원 문화를 가진 도시에서는 개방형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우리 됩니다. 타 시도의 구장하고는 비교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타시도 대전, 창원 그리고 강주 그리고 고척까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검토했습니다. 예, 사전에 그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그 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 창원, 대구, 강주의 신구장과 비교하고 지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신 그 우리 비교 대상인 창원, 대구, 광주 이 모든 구장의 신구장이 완공되는 시점이 2031년간 최소한 6년에서 한 17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사직 야구장과 개장 시점이 비슷한 신구장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장들이 좀 있죠.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의 구장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서울의 잠실구장과 인천의 그 구장을 알고 있습니다. 두 구장 다 폐쇄형 돔으로
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자면은 구장 행태 결정은 이 좀 말 그대로 우리 시민 의견 수렴은 행정상 거치는 이 요식 행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민들의 뜨거운 이 관심 사안인 부산시가 이 야구장에 부산시가 정해놓은 재원 범위 안에서 좀 일방적으로 행정 간행을 했다, 이렇게 조금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우리 중투심 결과에 대한 재원 조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원 그 조달 부분에서 국비 미확보로 반려된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국비 당초 그 작년 그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으로써 재기 사업을 통해서 예산은 반영을 했었지만 일괄 감액 예산 처리를 통해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미확보되어서 1차 중투심에도 반려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 그 40년 이상 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기 야구장 재건축이 아마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행정기술사에서는 좀 시급함이 보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 2차 중투심 결과 조건부 내용이 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간 자본 조달 부분, 그리고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체구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1차 우리 중투심 지적 사항과 크게 다르진 않죠. 그 조금 1차보다는 경미한 사안이고 충분히 저희가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 측면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국비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국비 확비를 위한 방안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7월 말까지 문체부 공모 사업을 그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력을 기울인다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에 좀 만전을 다해서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쟁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비와 지방채가 정액이 되고, 또 우리가 민간 자본인 롯데의 재원으로, 그죠,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자본이 주체인 롯데 측에서 이제 투자 의향서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투자 의향서는 작년 7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투자 의향서 내용에서는 투자 의향 금액을 817억, 그리고 임시구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제 조건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의회에 제출한 상반기 주요 보고 자료상에는 상반기 중에 체결하기로 한 투자 협약서가 있거든요. 이 부분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차 중투심이 조금 지연되면서 그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중투심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 조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된 일정이 진행되면 우리 국비 확보처럼 또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잘 챙기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롯데가 내기로 한 우리 817억은 총 사업비의 30%에 못 미치는 금액인 것은 알고 있죠. 현재 물가 상승률이 고려된 총 사업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2차 중투심 심사를 했어도 또 24년도 11월 20일자 보도에 보면은, 보도자료에 보면은 30%를 명시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시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시했던 이유는 817억에 대한 조금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 7대3이라는 비율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타구쟁에 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좀 포장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시민들에게 이 잘못된 정보를 알리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시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롯데자이언츠에 이렇게 좀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합리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우리 대규모 부산시 재정이 이 특정 단체인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야구장 건설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건설 단계나 또 운영 방식에 대한 일정 권한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의사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우리 대체구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체구장은 이 사업이 첫 단추를 깨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대체구장은 우리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울산 문수구장과 함께 더불어서 주 경기장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팬층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인프라 부분을 고려했을 때 주 경기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현재 그 리맥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10억 정도로 지금 그 이 책정되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은 지금 그 보면은 일각에서는 예산 정액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현재 추정한 예산보다 상당히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산 확보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실시 설계 과정에서 조금 명확한 예산은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증액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의 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해서 조금 충당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늘어날 예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렇게 확보 방안을 실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이 좀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그 가변석 안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많은데 가변석은 강행할 겁니까? 그 홈플레이트의 배치 방향에 따라서 가변석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그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 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체구장 조성에 대한 세부 계획을 좀 수립을 잘 하셔가지고 예, 문제가 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우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 단계, 장애 단계에 대해서는 좀 이 책임 행정 이거 설계 단계 정하겠다는 것보다는 미리 좀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약속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노후화된 사기 야구장 시설 관리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기 야구장 노후 시설 관리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2개 시즌을 더 사기 야구장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시민들이 노후 시설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시설 관리를 우리 롯데 자이언츠만 위탁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사각지 대소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네, 맞습니다. 위탁 시설이라고 해서 결코 맡겨두지 않고 체육국가 체육시설 사업소와 연계해서 충분히 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그 재건축이 본격 착공 전까지 노후화된 사기 야구장의 안전 점검을 비롯한 관리 대책도 좀 면밀히 세워줄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그 부산 시민들은 동구장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앞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회의원실의 목적은 사직 야구장 재건축을 멈추고 북한 야구장을 짓자는 이런 주장은 결코 아닙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야구장이 2개 건립되면 안 되는 일인지요? 여러 사안 고려했을 때 불가능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우리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부산이 글로벌 후보 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이나 야구 열기를 감안할 때 부산에 꼭 한 개만의 구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습니다. 예. 북한에는 부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야구를 결합한 복합 문화 스포츠 컴플렉스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재개발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직이 야구장은 역사성의 상징성을 보존하는 데 활용하고 또 북한 야구장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면서 구도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면 충분할 예.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부산의 동서 지역 간 객체 해소를 위한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사직과 북한을 둘 다 살리는 전략적 이 해법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인 논의가 이제 막 시민들 사이에 시작되고 있는데 부산시는 검토해보지 않은 채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또 부산시가 직접 나서 시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복합 문화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 민자 유치와 같은 좋은 제안이 현실적인 제안이 있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지만 있다면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과 실행 방안을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 야구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고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서 도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제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혁신균형실장님 답변을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예, 북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 또 진행 예정인 사업까지 원래 예정보다는 좀 느리지만은 착실히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과 부지 매각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북한 1단계 재개발 사업이 지금 부산항 1, 4부도에부터 중앙부도 그리고 국제연안 여객부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면적이 한 155만 제곱미터니까 평수 따지면 한 47만 평 정도 되고 27년까지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4부도 부분은 지난 23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지금 국제연안부도가 25년대 마무리되고 나머지에 있는 저희 문화공원 두 곳하고 여러 가지 교랑 제1보도교가 된다고 하면 27년까지 마무리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예. 현재 부지 분양 대지를 보면 한 34만 1천 제곱미터로 지금 저희가 전체 부지인데요. 한 48.2%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중에서도 랜드마크 부지가 11만 3천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좀 크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북한 진수공원은 지금 개방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과 관광객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잠시 쉴 수 있는 그늘도 없고 또 화장실 부족 문제도 있고 간단한 또 음료를 구매할 상료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그 북한 진수공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혹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빈 땅으로 지금 현재 남는 기간이 한 5년 정도는 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더 체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차양막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잘 활용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여름부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시민 반응을 보고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례화시키는 것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작년 12월에 북한 1단계 랜드마크 부지에 문화 IP 영상 기반 복합 컴플렉스 유치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 말 저희가 제5조 정도의 대규모 예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88층이 한 3개층인데요. 현재 이 부분은 올해 1월 달에 SPC 설립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확충하고 여러 가지 PFB 설립 이전 절차를 준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태로 있고요. 연말 되면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부지 매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토지 계약이 2025년 상반기 토지 계약이 체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6,083억 정도 됩니다. 한 평당으로 따지면 한 1,800만 원 정도의 비싼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토지의 제작이기 때문에 현재 5조 원의 대규모 사업을 임한 만큼 아마 토지 주체를 가지고 있는 투자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율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제시한 시기한보다는 조금 늦어집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사실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랜드마크 부지 개발이 좀 지연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북한 야구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랜드마크 타워가 2030년에 개장을 한다고는 했는데 가능한지 한번 내주고 싶습니다.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30년 내에는 반드시 랜드마크 부지가 완성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향후 추진에 대해서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2단계 사업은 지금 부산시 포함 5개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인데 컨소시엄 기관의 사업 참여가 미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에 이에 대해서 우리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2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항만, 철도, 배우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컨소시엄 사항도 전부 다 BPA 그리고 LH 그리고 BMC 그리고 코레일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하는데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전 부산역 일대가 지금 부산 철도 지하 사업으로 해서 코레일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분담 비율이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이 정리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 부분이 정리돼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보아집니다. 예, 그리고 북한 2단계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 외에도 철도 방금 말씀하신 철도 재배치, 부두 이전 등 이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에서 좀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 5개의 컨소시엄이 지금 있는데 앞서도 말씀만 드려봐 같이 철도 코레일 부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 부분은 BPA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중으로 정리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어느 정도 승인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지금 검토 중인 해수부 이전에 따른 그 북한 2단계 연계 전략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단 해수부가 이게 부산 내로 들어오면 일단 거리감이 가까워집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북한 2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북한 2단계에 대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해수부와 현장에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재개발 사업의 빠른 추진과 시민들의 요구에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잘 수립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대로 그 부분에 문제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 들어 모시겠습니다. 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우리 그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해서 부산 이전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임시청사의 위치가 부산 진역 인근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우리 국장님께서 임시청사를 부산 진역 인근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해수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00명 이상이 되는 해수부 지원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수용성. 두 번째로는 연내 이전이 가능한가 하는 연내 이전 가능성. 마지막으로는 민원인들이 청사가 입지하면은 접근이 용이한가,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고 봐집니다. 예. 예, 알겠고 우리 해양수산부가 좀 빠르게 이전 청사를 위치를 또 결정한 만큼 연내 이전에 우리 연내 정도 이전 가능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예, 모든 우리 시 차원에서는 모든 우리 지원을 그- 다 해서 반드시 이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협력하고 지원해서 예, 결과를 만들도록 하고 우리 그 해수부 이전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산 이전 가능한 그 해수부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해수부 이전이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이 이전된다 이렇게는 봐지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관련 기관의 어떤 기능 집적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2차 공공 이전도 함께 검토돼야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해양내조라든지 이런 기능들까지도 함께 이전을 해야만이 해수부 이전이 보다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공공기관 이전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해양수산 관련 그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수도권이나 세종에 남아있는 기관이 한 11개 기관으로 이렇게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물론 11기관이 한꺼번에 다 옮기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게 안 된다면은 시너지 효과 가장 큰 기관들부터 순차적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해수부가 내려오는 데 대한 더 큰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 해양 수도를 만드는데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해수부가 부산 이전에 좀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 해수부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서울에서 세종으로 다시 또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거주지를 옮겨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부산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청사는 선정이 됐고 이제 지원 정주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따른 지원에 따른 그 법령 어떤 개정이나 제정 그다음 관련 조례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종전에 우리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사례 그다음에 또 민간 기업의 어떤 본사 이전 사례는 조세 지원이라든지 지원 인센티브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해수부 우리 부산시가 정책협의회가 지금 그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운영을 빨리 지금 할 겁니다. 해서 종합적인 직원 정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도 안전하게 또 뭐 우리가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법이 아니고 또 우리 그 법제처를 통해서 상위 법령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빠르게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해수부가 그 법령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또 북한 재개발 사업의 빠른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좀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료 들어 좋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공간계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도시공간계획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이거는 우리 삼복도로와 같이 경사지나 언덕이 있는 지역은 네, 좀 저층 저밀도 주거단지 위주로 좀 개발을 하고 네, 또 교통 접근성과 또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일반 평지의 경우에는 고층 고밀도 주거단지로 개발한 것이 합리적인 도시개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경사지나 언덕에는 미국의 베버리힐스나 할리우드 힐스 또 한국의 한남동에 있는 유엔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같이 부자들이 사는 고급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덕에 부촌이 있는 이유를 왜 있다고 그렇게 우리 구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데에는 언덕 위에 물론 이제 지역마다 여건이 차이는 있을 겁니다. 중심 시가지하고 멀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원성이 확보되는 좀 조용한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사지라든가 언덕 위의 고지대에서는 조망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선호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이 부촌의 가장 큰 특징은 조망권과 또 이렇게 프라이빗이 보호할 수 있는 이 보안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량로가 지나가는 초랑동 그리고 또 수정동 일대는 산 중턱에 위치해서 남쪽으로는 바다를 조망할 수가 있고 또 조망권이 매우 탁월합니다. 네. 예. 여기에다가 프라이빗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층의 고급 주거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언덕이 부촌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원은 망량로 아래의 부산고 주변 초랑동 일대에 경사지와 일반 평지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네. 따로 떨어져 있는 경사지 일반 평지의 사업구역을 결합해서 네. 경사지는 고급 테라스 하우스 또는 타운하우스 또 빌라 등 이렇게 저층 저밀도 주거단지 또 일반 평지에는 아파트 단지의 고밀도 주거단지를 좀 계획해서 기존 주택 토지 그 소유자는 접근성이 좋은 고밀도 주거단지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급 주거단지는 국내외 셀럽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여서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뭐 어디까지나 본회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고 또 국내외 유수의 건설 회사들이 참여를 희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원이 제안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주도에 의한 개발 방식이 또 한 가지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뭐 현실적인 여건상 민간 주도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성의 확보라든가 또 토지이용 계획의 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에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뿐만이 아니라 개발 사업 시행 주체와 적극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정비 사업에 진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전 컨설팅이라든가 또는 뭐 공공 건축가의 활용 등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개발 유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평지 고밀 개발을 하고 또 경사지는 특성화가 반영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유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원 의원이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도 설득하고 또 주요 건설 제도의 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를 요청하는 그런 좀 발전된 계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자치구의 건축과의 의견 그리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정비과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원도심 생활권 계획이 하반기에 곧 발주와 착수를 할 예정인데요. 그런 원도심 생활권에서도 장래 원도심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형규 시장님 답변을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 우리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북한 재개발과 북한 일대 재개발까지 시장님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네네. 시장님, 우선 그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문제가 좀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요. 향후 국비 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다른 구장을 다른 도시의 구장을 지을 때도 이 국비 지원이 일정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직 야구장 재건축을 위해서 작년에 문체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300억 이내에서 저희가 좀 지원을 받는 것을 그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 그 선후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그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스포츠 천국도시 부산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바라는 우리 동구장 형태의 북한 야구장을 포함한 북한 재개발 구역의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 건립 제안에 대한 우리 시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북한 그 일원이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곳에 좀 환상적인 구장을 짓는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맞추어서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러나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지금 확정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 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한 1, 2단계 전체를 고려해서 그 계획을 그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나온 북한 야구장을 바로 이 그 돔구장으로 짓자는 안은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라는 또 그 원하는 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하면은 사실 그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30개 구장 가운데 8개가 이 동구장인데 그 가운데에도 상당한 실패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은 대개 2배, 운영 비용도 2배 정도가 더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재정 사업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확실하게 그 주체가 서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북한 그 부지는 이미 그 현행법상 국가로부터 불화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야 되는데 또 민간 사업자가 사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이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북한 1, 2, 3단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입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부산에도 그런 꿈의 구장을 만드는 일을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모든 사업은 뭐 사업이 담보성이 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구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스포츠 천국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 본 의원은 북한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다면은 북한의 그 복합 항만지구나 공공포괄 용지 그리고 또 공공업무 부지가 적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해수부 신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사 부지 역시 그 해수부가 결정을 할 사안이고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적정 부지를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데 그 부산역 근처의 북항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해수부 신청사를 할 때 해수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함께 그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 해수부하고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해수부 부산 이전 이후에 관련 우리 그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이전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부산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 주신 대로 이 해수부만 이전해서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고 그 해수부 자체도 좀 조선이라든지 물류 기능, 해양 레저 기능을 좀 확대하는 형태로 그 부산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직 그 서울이나 세종에 있는 해양 경제기관들도 함께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해운 산업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HMM을 비롯한 주요 선사들이 본사 이전을 그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우리가 일정한 그 부지의 그런 해양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료 들어와 주셨습니다. 북한 재개발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 스포츠 문화 시설로서의 야구장 건립은 지역민의 오랜 수원 사업이자 또 부산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전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치수공원과 랜드마크 부지는 오히려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문화, 관광,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서 국가적 파급력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북한 일대의 재개발도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거듭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실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기하여 시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